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세 번째 과목, 물리적 유해인자의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산업 미생학, 그리고 자극환경 측정 및 평가 과목을 충실히 따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어서 나오는 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강의도 열심으로 따라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말이죠, 물리적 유해인자의 내용을 이미 여러분들은 50%는 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언제부터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예, 앞에 자극환경 측정 및 평가할 때요, 각 기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 한 번씩 언급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본 시간과 그리고 이어지는 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각 강의에서는요, 좀 더 깊게 들어간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것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했다는 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왕 알고 있는 것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학습 효과가 더 커지겠죠. 자, 그러한 점들 노리면서 갖고 계신 교재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음을 앞선 시간에서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그렇죠. unwanted noise, 즉 원치 않는 소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소음이라는 것이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한창 인기 있는 가수들이 부르는 거죠. 젊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들 있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고음일 수가 있죠. 근데 이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만 나오면은 침체됐던 기운이 업돼서, 그죠? 그만큼 밝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음악을 이해 못하시는 중장년 혹은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죠? 아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좋아라고 할 때 어르신들은 짜증을 내면서,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소음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분히 객관적이 아니고, 그죠? 주관적인 개념이 강한 용어가 소음이 되고 또 진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필기도구로서 밑줄 한 거 봅니다. 자, 소음이란 원치 않는 소리에 밑줄 쫙 그으시고요.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신체에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한다. 그렇죠. 앞에 원치 않는 소리는 주관적일 수가 있지만요, 밑에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신체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이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소리를 소음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쪽에 소리를 듣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소리는 귀로 들으니까요, 외의, 중의, 내의 구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외이고 어디까지가 중이고 그 부분만 유심히 보시면 되는데, 자, 외의는 어떻습니까? 일단 고막까지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의는 고막을 지나서 방골이관까지, 그죠? 그리고 그 안에는 내의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요, 소리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압력의 변동이다라고 하죠, 그죠? 즉, 이 말을 그대로 귀의 구조로 대입해서 설명드리면요,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압력의 변동, 바로 이제 고막과 방골이관을 통해서, 그죠? 진동이 되어지면은 그것을 우리가 뇌가 인식을 해서 어떤 소리인지 판별을 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공기입자가 진동하여 밀도의 주기적인 파동을 일으키면서 형성된 공기의 압력 변화가 생체 청각기에 전파되어 그 진동이 감지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최소치는 초당 몇 헤르츠다? 20헤르츠가, 그죠? 20회씩 20헤르츠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소리의 단위입니다. 청각기를 두드리는 속도를
매 초당 진동 횟수로 표시한 것을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PS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주파수니까, 그죠? 주파수가 어떤 겁니까? 한 사이클을 얘기하는데, 즉,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그 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 per second, 초당 얼마의 진동수, 즉 주파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라든가 소리 종류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음의 단위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데시벨. 그 중에 A 특성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요, 20에서 2만 헤르츠. 물론 이 교재에서는 더 줄여서, 그죠? 16헤르츠부터 2만 헤르츠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일반적으로 여기 쉽게 22만. 이렇게 외우셔도 무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언어를 구성하는 주요 주파수는요, 250에서 3000헤르츠가 일반적인 범위가 되어집니다. 혹은 일부 책에서는요, 300에서 3000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시면요, 일반적으로 소음을 계산하는 데는 크게 5가지 공식이 주어진답니다. 그 첫 번째가 음압 수준, 그죠? PL이라고 하죠, 그죠? 요거는 20 로그 P0분의 P가 되어진다고, 그죠? 그리고 얘는 0.00002 뉴턴 퍼 메트 자승이 기본 다르게 되어집니다. 자, 요거는 앞선 시간에서 배우셨죠. 그리고 실제로 시험 때는, 그죠? 여기 P만 대입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두드리면 답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음역 레벨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PWL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떻습니까? 10로그. W0분의 W 되죠, 그죠? 아, W. 제로가 아니고, 그죠? W0분의 W가 되어지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2성 와트가 되어지죠. 그래서 위쪽, 우리가 나오는 그 와트만 계산하게 되면은 음역 레벨이 계산되어지죠. 근데 이 두 개의 관계를 또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자유공간일 때, 자유공간은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기계들이 한 점으로, 즉, 점 오염일 때를 얘기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자, 자유공간일 때, 점 되어지는데, 어떻게 한다? 자, 이렇죠, 그죠? PWL은, at PL, 그죠? 플러스 20로그, R 플러스 11dB. 반면에, 반자유 공간일 때는 어떻게 한다? 반자유 공간일 때, 그때는 앞에 APL은 빼고, 그죠? 20로그, R 플러스 8dB를 주입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R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거리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런 소음들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 그죠? 여러 부류의 소음들이 겹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합산 소음, 그죠? 합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10로그를 하시고요. 10과 분의 N1, 그죠? 이것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합산 레벨이고요. 또 마지막 나오는 것이 교재 88쪽에 나오듯이, 그죠? 등가 소음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LEQ가 되어지는데요. 총 노출 시간입니다. 시간분에, 그리고 노출 시간에 있어서도 만약 1시간, 3시간, 즉 AB라고 예를 듭시다. 그러다 보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10로그를 하시고요. 자, 10로그를 하시면서 1시간 같으면 A 곱하기 여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각 소음에 따라서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고 10건 N1 이렇게 쭉쭉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여기는 SPL, 그리고 PWL, 그리고 두 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그리고 합산 레벨, 그리고 LEQ 하는 요 공식, 요거를 교재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